이 워크샵은 대략 시작한 지 한 3년 정도 됐거든요. 저희랑 그 다음에 이제 챔버 이렇게 같이 스타트를 했고요. 챔버가 이제 주로 이제 그 스팀 멸균이나 아니면은 이온 멸균의 그런 BI, 인디케이터 종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셨고, 저는 주로 이제 세척에 관련해서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세척에 관해서는 이제 설명을 하는 곳이 많이 없어서 한 2년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한 2년 정도 하니까 한 2년에 한 10번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들으실 분들은 다 들으셔가지고 이제 늘렸어요. 스팀 멸균, 그 다음에 또 저온 멸균까지 이제 늘려가지고 지금은 이제 저온 멸균을 먼저 기본으로 놓고 다음에 이제 세척, 그 다음에 스팀 멸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세척, 스팀, 그 다음에 저온 멸균. 저온 멸균은 과산화수소 멸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중앙공급실, 그리고 수술실, 그리고 사용하는 세척기 일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병원에서 세척기를 사용하는 곳은 중앙공급실, 수술실, 신생아실, 신생아실은 젖병세척기라는 걸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내시경실, 내시경실은 이제 소화기 내시경을 하는 데가 있죠. 여기는 이제 주로 좀 관련이 없고, 중앙공급실과 수술실에서 사용하는 세척기 일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세척기가 아닙니다. 세척기가 아니고 식약처에 등록된 정식 허가 명칭은 의료용 열소독기입니다. 의료용 열소독기. 의료용 열소독기. 근데 이게 영문 명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워셔 디스인펙터. 그래서 워셔가 세척이고 디스인펙터가 소독기잖아요.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세척 소독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만 이제 그때 왜냐하면 한국에는 세척 소독기라는 그 클래스가 없어가지고 이제 열소독기로 등록을 한 거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세척 소독기, 워셔 디스인펙터로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게 우리나라가 바뀐 게 2018년 정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다 의료기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에 식약처에서 다 뭐 게팅게라든지 뭐 밀레, 뭐 스틸코 다 스틸코는 예전에 이제 의료기기 등록을 해놨었고요. 2012년에 다 이제 저기 뭐라 그럴까 수입 정지는 아니지만 경고를 먹었죠. 식약처로부터 경고 먹고 모든 회사가 다 의료기기 등록을 합니다. 의료용 열소독기로 등록을 하고요. 그럼 이제 2018년을 기점으로 다 의료기기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 방식은 스프레이암 방식으로 세척을 하는 겁니다. 스프레이암. 스프레이암은 집에서 아마 식기세척기 쓰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똑같습니다. 식기세척기 방식하고 똑같습니다. 예, 똑같고 단지 다른 건 온도만 다른 건데, 네. 그래서 그 전에는 초음파를 많이 사용하셨죠. 뭐 30년 전에는 그런 스프레이암 나오기 전까지는. 근데 이 초음파는 의료기기가 아닙니다. 열소독 기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는 좀 설명을 드리고, 이게 왜 열소독기냐 하면은 세척 후에 열소독을 하게 됩니다. 열소독. 예, 세척 후에 열소독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의료기기가 되고, 크게 두 개의 사이클이 있거든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스팀은 무슨 사이클이 있고, 그 과산화수소 플라즈마 멸균기는 무슨 사이클이 있고 하는데, 세척기는 크게 두 개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수술기구 사이클과 일반기구 사이클 두 개가 있습니다. 예, 크게 두 개가 있고, 지금 만약 병원에서 우리는 한 5개 사이클 정도 사용하는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수술기구 사이클을 기반으로 해서 뭐 좀 로드가 적을 때 뭐 이런 숏 수술기구 이런 식으로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크게 수술기구와 일반기구 두 개 사이클이 있고, 그 다음에 크기는 이게 회사마다 크기가 좀 다 달라요. 스팀도 마찬가지고 그 저온 플라즈마 멸균기도 마찬가지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세척기 같은 경우에는 뭐를 기준으로 하느냐, 딘트레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딘트레이가 18개 들어가는 게 있고요. 그게 대부분 공급실에서 쓰시는 모델입니다. 18개. 그 다음에 10개 또는 12개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걔는 수술실에서 많이 씁니다. 수술실. 그 다음에 8개 들어가고 있는 얘가 신생아실에서 젖병 세척기로 많이 사용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크기는 딘트레이 기준으로 뭐 이런 뭐 예를 들어서 뭐 350리터니 뭐 380리터니 그러면 되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요즘은 다 딘트레이 기준으로 한다. 세척의 기본 원리 열소독으로 넘어가 보면요. 열소독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 기구는 A0 밸류 600이라 그래서 90도 1분을 합니다. 그럼 세척 사이클은 어떻게 되냐면은 사전 세척, 본 세척, 열소독, 린스, 드라이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전 세척, 본 세척은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열소독은 일반 기구는 A0 밸류 600에 90도 1분이다. 그러면 수술기구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는 A0 밸류 3000을 해야 되거든요. 3000은
90도 5분 또는 93도 3분 또는 95도 1분 이 세 개 중에 하나 그러면은 94도면은 2분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90도 5분에서 95도 1분 사이에 지금 사용하시는 세척기가 세팅이 돼 있을 겁니다. 만약에 궁금하시면 다음 주에 가셔가지고 그 지금 아마 회사가 다 다른 거를 사용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 몇 도 세팅이 돼 있냐 물어보면 이제 답을 주실 겁니다. 그럼 얘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 얘는 고준위 소독입니다. 고준위 소독. 고준위 소독은 영어로 High Level Disinfection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시경 기구 같은 경우에는 고준위 소독을 해야 되죠. 예, 그 정도 수준입니다. 예, 그래서 열 소독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분이 세제 관련해서 많이 물어보세요. 세제, 디터전트. 이 세제 뭐 어떻게 쓰면 되느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다음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저거죠. 아니 우리는 A사 세제를 쓰고 있는데 B사 세제를 쓰면 안 되나요? 라고도 많이 물어보는데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저도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은 세제가 대부분 그 제조사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세제 공장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다 세제 공장에서 이렇게 우리 스틸코 라벨 붙이고 스테리스 라벨 붙이고 게팅게 라벨 붙여서 가져오는 거지. 예. 그래서 세제 사용 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 제조사의 IFU라고 있습니다. 그 보시면 우리 약 같은 거 사면 이렇게 막 깨알 같은 종이로 막 있는 게 있죠. 거기에 사용자 설명서에 준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거기 보면은 중요한 부분 보면은 이게 매뉴얼로 쓰는 거냐 아니면 자동 세척기에 사용되는 거냐 아니면은 초음파에 사용이 되는 거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반 병동기구, 수술기구, 마취기구까지 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은 뭐 복강경, 다빈치기구, 프레온, 강우병에 감염된 수술기구까지 처리할 수 있는 거냐 그거 다 적혀져 있거든요. 그거 따라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희석률이거든요. 희석률은 항상 IFC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되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1리터에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리터에 2cc에서 10cc까지 써라라고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중간에 아무거나 2cc에서 10cc니까 10cc 써도 되고 2cc 써도 되고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보통 회사들은 대략 한 중간값 잡는데 세제가 좀 많이 쓰인다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한 7cc, 8cc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희석률 항상 IFC에 명기가 돼 있고 되게 레인지를 크게 둔다. 그 중에 한 중간값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세제 세 가지 종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뉴트럴 디터전트 그래서 베이스드 온 엔자임 효소 세제입니다. 효소 세제. 여기 보시면 미국 아메리칸 스탠다드라 그러죠. 스테리스에서 이제 요거를 쓰십니다.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미디엄 알칼라인 그래서 보면은 알칼라인하고 믹스처 오브 엔자임 앤드 알칼라인 디터전트 그래서 알칼라인하고 엔자임이 조금 들어갔어요. 많이 들어가진 않고. 이게 유러피안 스탠다드입니다. 유럽에서는 다 알칼라인 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유럽 회사가 예를 들어서 스틸코하고 게팅게가 있다. 그러면 스틸코에서 쓰는 알칼라인 세제나 게팅게에서 쓰는 알칼라인 세제나 그 사용자 거기 제조 거기에 맞춰가지고 보면은 같은 거예요. 쓰셔도 상관없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많은 회사들이 이제 그 세제 같은 거를 납품하면서 장비를 한 번씩 봐줘요. 아 이게 에러가 났나? 이게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파이핑이 잘 됐나? 이런 걸 한번 봐주기 때문에 제조사 그 판매자의 세제를 쓰시는 게 좋죠. 근데 만약에 다른 세제를 쓰시다면은 만약에 이제 한 1년 정도 안 보면은 장비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근데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세제의 원리는 똑같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 알칼라인인데 좀 세요. 알칼라인 중에. 요거 쓰시는 데가 옛날엔 좀 있었는데 요즘은 좀 많이 줄어드는 상황인데 얘는 센데 세척력은 좋은데 기구의 데미지가 좀 갑니다. 기구의 데미지가. 그래서 요즘은 대부분 엔자임 또는 알칼라인 두 가지 종류의 세제를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속 세제 두 가지가 있는데 옆에 보시면 이제 린세이드라고 건조 한국말로 표현하면은 건조 촉진제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예전에는 많이 안 쓰다가 지금 이제 카트워셔를 지금 많이 쓰시거든요. 카트워셔가 대략 한 5,000리터? 6,000리터 정도 돼요. 얘는 아무리 열풍 건조해도 드라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조 촉진제 집어넣어서 좀 이제 그 물에다 섞어가지고 집어넣으면 좀 건조가 좀 빨라지죠. 그리고 요즘에는 350리터급. 그러니까 공급실에서 쓰는 그 세척기에도 건조 촉진제는 거의 사용하십니다.
거의 사용하신다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뉴트럴라이저, 한국말로 중화제가 있는데, 뉴트럴라이저 중화제. 이 중화제는 하이 알칼라인을 쓰시면 꼭 쓰셔야 되는 건 아니지만 쓰시는 걸 권장합니다. 왜냐? 하이 알칼라인 세잖아요. 세기 때문에 좀 중화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화제 쓰는 거를 보통 보면 요즘 보면은 하이 알칼라인 쓰면은 하이 알칼라인, 뉴트럴라이저, 린세이드 이렇게 세 개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우리나 뭐 게팅이나 이런 데는 알칼라인, 린세이드 이렇게 많이 쓰고, 스테리스는 아마 세 개 씁니다. 그 루브리컨트까지 들어가가지고 이제 세 개를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세제도 한번 잘 비교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척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사용시 주의사항 기구 얼룩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하세요. 예. 예전에 많이 문의를 하셨어요. 이거 세척기 돌리고 난 다음에 이거 무슨 흰색 얼룩이 생긴다, 노란색이 생긴다 이런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AKI라는 이제 유럽 기준인데, 세척 후 기구에 얼룩이 예를 들어서 흰색이 남았을 때, 녹이 슬었을 때, 이럴 때는 원인은 뭐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이제 책이 있는데 되게 길거든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는 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파이널 린스 할 때, 이게, 세척, 사전 세척, 본 세척,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파이널 린스, 마지막 린스 할 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린스 할 때 수돗물을 사용하게 되면 얼룩이 남을 수 있습니다. 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건 방법이 없습니다. 네. 대부분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물때라고 하는데, 흰색, 이제 라임 스케일, 석회질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남죠. 흰색으로 얼룩이 막 지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구에 남아있는 세제. 이 세제가 잘 안 풀리면 희석률을 높게 한다든지 적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게 도심 펌프가 세제를 쭉 빨아 올리거든요. 쭉 당기는데 이게 2cc 당겨야 되는데 한 5cc 당긴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노란색이나 이렇게 세제 색깔에 따라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제는 잘 없고 대부분 물 때문에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연수나 아로워터나 글 쓰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세척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스팀 멸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좀 내용 좀 설명드리면요. 식약처에 등록된 정식 허가 명칭은 이제 대형 고압 증기 멸균기입니다. 대형입니다, 대형. 그러니까 병원에서 공급실에서 쓰시는 게 대략 보면 한 1000리터 되죠, 1000리터. 그 다음에 800리터. 그리고 수술실에도 한 300리터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우리가 더 로컬로 가버리면 정말 치과 이런 데 가면 막 20리터짜리 이런 멸균기도 쓰거든요. 스팀 멸균기.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종합병원에서 쓰시는 멸균기는 대형 고압 증기 멸균기다. 근데 영문 명칭은 그냥 간단합니다. 스팀 스테릴라이저입니다. 스팀 스테릴라이저. 그냥 간단하게 스팀으로 멸균하는 겁니다. 스팀으로 멸균하는 거. 저온은 가스로 멸균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스팀으로 멸균하는 겁니다. 스팀으로 멸균하는 거. 그 다음 멸균기의 크기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이제 회사가 보통 보면 이제 이게 경쟁 입찰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회사는 크다, 작다 이렇게 많이 하는데, 대부분, 그러니까 세척기는 딘트레이 기준으로 한다면 멸균기는 주로 STU라는 그 멸균 바스켓이 있습니다. 유럽 기준인데 한 600에 300, 300, 300 정도 되는, 요게 몇 개 들어가느냐를 많이 정합니다. 왜냐하면 챔버가, 어떤 회사는 챔버가 동그래요. 근데 이게 1500리터예요. 근데 안에 들어가는 이 이쪽 칸은 네모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가 다 죽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900리터, 1000리터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도 이렇게 많으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제 멸균기 크게 할 때 이거 그러면 몇 ST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대부분 보면은 어떤 회사는 10리터가 12ST가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회사는 898리터인데도 12STU인 회사가 있습니다. 그거는 STU 기준으로 하면 똑같은 겁니다. 저희 거는 대략 한 980리터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챔버 안에 거기에 전체를 얼마를 쓸 수 있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STU 기준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중앙공급실에서 사용하는 멸균기 이제 기본 프로그램입니다. 세척기는 제가 두 가지 사이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일반 기구 사이클, 수술 기구 사이클. 이거를 어떤 회사는 숏 사이클, 롱 사이클로 하기도 하는데, 이름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열 소독 시간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멸균기는 두 개 사이클입니다. 134도 사이클이 있고 121도 사이클이 있습니다. 134도,
121도. 121도는 안 쓰죠. 예. 근데, 선생님들이 그 지금 현재 멸균기에 들어가가지고 프로그램 눌러보시면 121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안 쓰실 거예요. 왜냐? 너무 길잖아요, 시간이. 예. 그 134도 사이클은 대략, 우리나라 기준으로 대략 3.5분이잖아요? 3.5분만 넘으면은 되니까 회사마다 5분, 7분, 10분 이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3.5분을 넘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저희는 대략 한 본사에서 올 때 보니까 10분 세팅해 놓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가지고 오면은 5분으로 줄입니다. 5분으로 줄이고 121도는 이제 안 쓰고요. 그 다음에 보이딕 테스트 사이클, 헬릭스 테스트 사이클, 프레온 사이클 이렇게 아마 있을. 근데 프레온 사이클은 잘 없을 거예요. 예, 이거는 옵션으로 달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없고 보이딕이나 헬릭스나 다 똑같아요. 134도 3.5분이에요. 이렇게 세팅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보면 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출근하셔가지고 보이딕 한번 돌릴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이딕 테스트 사이클 134도 3.5분 한번 돌리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스팀 넣으면은 134도 사이클에 이제 대략 한 5분 세팅돼 있을 겁니다. 5분. 네. 5분 정도 이렇게 두 가지 사이클을 돌리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멸균기의 사유수도 똑같습니다. 온도, 아까 말씀 134도, 시간 3.5분 이상, 압력은, 보통 사이클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압력을 다 진공 상태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진공 상태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 1000리터 기준으로 134도 사이클 돌리면, 대략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정도 걸릴 거예요. 1시간에서 1시간 10분. 병원에, 신축병원이라 가지고 스팀이 막 빵빵하게 들어와. 그러면은 한 55분에도 끝납니다. 근데 우리 병원 한 30년 됐어. 그러면 한 1시간 10분도 넘어갈 거예요. 압력은 보통 사이클이 1시간이라고 칩시다. 1시간이라고 치면은, 스팀의 사이클이 1시간이라고 치면은, 멸균하는 시간은 5분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나머지 한 50분은 뭐 하냐? 압력 넣었다 뺐다 하는데 40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압력을 넣었다 뺐다 한 번, 넣었다 뺐다 두 번, 넣었다 뺐다 세 번을 하고 난 다음에 저걸 하거든요. 멸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압력을 넣었다 뺐다 그 백큐ම් 펌프가 막 낑 돌아가는 그 시간이 30분에 40분 정도 걸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스팀. 이제 스팀이 중요한데, 저희가 11월 17일 날 이번에 이제 중앙공급실 학회를 하거든요. 이제 서울 아산병원에서 학회를 하는데, 저희가, 저희 회사에 이제 게스트 스피커를 이제 초빙을 했는데 학회에서 좀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 교육 고문으로 있고 그 다음에 전 네덜란드 공급실 회장이시면서 이제 저희 회사에서 이제 뭐라 그럴까 멸균기 개발하고 그런 교육 고문으로 계시는 르네비스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와서 이제 강의를 할 거거든요. 그 강의를 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먼저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스팀 멸균의 가장 그 골칫거리는 뭐냐면 이게 옛날에 지금 스팀 멸균 134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면 다 이게 복강경이 그 개발되기 전에 다 만들었거든요. 그 전부 다 이렇게 뭐 시저라든지 이렇게 관이 없는 기구예요.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복강경 수술이 증가하고 뭐 다빈치 뭐 이런 것들은 너무 복잡하고 뭐 관 있는 수술 기구가 증가하고 이러한 복잡한 구조를 가진 수술 기구의 멸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기존으로는 안 돼요.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여기 이제 챔버 비하이잖아요. 챔버 비하이를 보시면 이렇게 관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 관 안에 이 루멘이라고 그러는데 스팀이 이만큼 들어가서 이 비하이를 해야 이제 멸균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냥 이렇게 원래는 뭐 제일 멸균하기 어려운 구석에 이제 해라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이런 것들이 막 생기니까 요즘은 뭐 지름이 뭐 한 0.5에 1cm에 막 1cm, 50cm, 70cm 같은 기구들이 많이 생겨나요. 근데 방법이 이제 기존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기존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11월 17일 초기 학술대회에서 스팀 멸균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이제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이제 와서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몇 가지 중요한 부분만 제가 좀 꺼내서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동영상을 한 두 가지 정도를 보여드릴 건데요. 그 스팀 멸균기 챔버 안에 이렇게 가는 관, 루멘을 통해서 스팀이 올라가고 적게 올라가고 많이 올라가고의
그 스팀의 포화도라고 얘기하는데 한 92% 정도를 이제 요거는 좀 너무 디테일하게 들으니까 대략 한 유럽은 한 92% 정도 봅니다. 92%에서 95% 스팀의 포화도가 돼야 그 다음에 이제 이 관까지 다 이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하는 그 지금 스팀이 저쪽 것을 보면요. 스팀이 쫙 올라가면은 저기 이제 광선이 있는데 광선을 가립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스팀이 좋다. 옆에 거는 보면 이게 약해요, 스팀이. 약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광선이 그대로 토과되면은 이게는 페일이 난다. 그래서 이제 유럽은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왜냐면 이게 자꾸 캔슬이 날 우려가 있어요. 캔슬이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심해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있으면 이제 체킹을 계속 할 수는 있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이게 뭐 다음에 있는 비디오도 거의 비슷한 거라서 아마 같이 설명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런 것들이 이게 그러면 기존에 BI나 보이딕을 대체할 수 있냐? 예, 대체할 수 있다고 이렇게 지금 테스트가 되고 있고 이게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이 많이 다르거든요. 이게 이제 미국은 인디케이터를 통해서 많이 이제 저걸 하는 거고 유럽은 이제 장비 자체에 저걸로 해가지고 이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비 자체의 성능으로 이렇게 많이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스팀 페네트레이션 테스트가 보이딕이라든지 타입 6 인디케이터가 거의 이제 BI거든요. 유럽은 BI를 잘 안 쓰니까 이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팀의 포화도를 체크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제가 나중에 이제 저온 멸균할 때 설명을 드릴 건데 저온 멸균할 때 가장 적은 플라즈마의 가장 적은 수분입니다. 수분. 지금 아마 쓰시는 분들 알고 계시는데 수분 있으면은 캔슬 나죠? 왜 캔슬 나냐? 수분이 과산화수를 잡아먹어요. 그게 58%가 쭉 유지가 돼야 되는데 잡아먹으면 그 센서가 있어가지고 5% 정도 떨어지면 캔슬을 띄우는 겁니다. 그러면 스팀 멸균의 가장 큰 적은 뭐냐? 에어입니다. 에어. 공기. 영어로 이제 NCG라고 그러는데 Non-Condensable Gas라고 그러는데 에어입니다. 에어가 있으면 왜냐하면 여기 기구가 있고 여기 에어가 있으면 스팀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멸균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에어를 체크하는 건데 이거 잠깐 보여드리겠죠. 이게 네 이제 나옵니다. 네. 제가 이제 말로 설명을 드리면 원래 이제 이게 나오게 되는데 제가 좀 설명드립니다. 저기 이제 스팀이 쭉 올라갑니다. 네, 스팀이 쭉 올라가게 되는데 이 디테일한 건 안 들어가겠습니다. 네. 저기 이제 온도 센서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와 두 개의 차이로 네. 지금 얘는 패스인데 온도가 잘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두 번째 한번 보시면 NCG가 에어입니다. 에어입니다. 공기입니다. 공기가 조금 있어요. 그래도 열이 좀 T1과 T2 사이에 열이 잘 전달됩니다. 네. 다음은 스팀 안에 공기가 너무 많아요. 에어가 너무 많습니다. 보시면 이제 저 위에 좀 많죠. 네. 이런 경우에는 T2에 있는 온도가 T1까지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에어가 있기 때문에. 스팀의 온도가. 페일이라고 했죠. 네.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좀 정말 엑기스만 뽑아서 왔는데 만약에 그 11월 17일 날 오실 수 있으면은 오셔가지고 한번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통역을 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래서 여기 이제 less NCG 그 less가 적다죠. 에어가 적을 때 그 다음에 공기가 많을 때 이제 요건데
두 가지로 지금 하여튼 유럽의 하여튼 스팀 멸균의 고민은 이게 계속 이게 기구가 복잡하고 이게 과연 이게 스팀이 들어갈까 저 안까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이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134도 오븐을 시간을 뭐 늘린다든지 이게 늘려야 되는 거죠. 뭐 아니면은 뭐 백큐 펌프를 뭐 좀 용량을 더 뭐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이제 찾고 있는 거죠. 회사마다. 네, 다음은 저희가 이제 스틸코어 플라즈마 멸균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내년 정도 출시가 될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국내에서는 저희 이제 챔버가 저희 이제 한국 총판입니다. 대리점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제 챔버가 이제 이 플라즈마 멸균기를 판매를 합니다. 자, 이제 일반적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의료용 저온 과산화수소 멸균기. 이게 우리나라에 한 40개 정도 있습니다. 스테리스도 판매를 하고, 우리도 판매를 하고, 국산도 한 3, 40개 있고, 근데 어떤 데는 의료용 저온 과산화수소 플라즈마 멸균기라고 적은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의료용 저온 과산화수소 그냥 멸균기라고 또 이게 허가 명칭에 되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플라즈마는 큰 상관없습니다. 왜냐? 플라즈마가 멸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국 명칭은 이제 low temperature, 이제 저온, vaporized H2O2 플라즈마 되게 길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 그냥 과산화수소 멸균기, 과산화수소 멸균기 이렇게 부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예전에 존슨에 입사했을 때는 한 2016년은 제가 아니군요. 네. 96년 요럴 때는 95년 요럴 때는 되게 이제 뭐라 그럴까 특별한 기술이었는데 지금은 대략 한 중국에만 한 100개 있답니다. 회사가 중국에만 100개 있다 그러고 모든 회사가 다 만들어내니 네. 이제 평이한 기술이 된 거죠. 과산화수소로 멸균하는 거고요. 얘는 크게 3개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세척기는 2개 사이클, 스팀은 그냥 134도 사이클. 네. 그 플라즈마 멸균기는 3개 사이클. 예. 루멘이 없는 일반 수술기구 사이클 1번, 2번 관이 있는 리지드 스콥 사이클 2번, 3번 플렉서블 스콥, 관이 있는 플렉서블 스콥.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이러면은 회사마다 달라요. 이름을 붙이는 게. 어떤 데는 뭐 숏 사이클, 스탠다드 사이클, 롱 사이클 이렇게 붙이는 데도 있는데 기본은 얘입니다. 일반, 리지드, 플렉서블.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리지드하고 플렉서블하고 함께 하는 거. 함께 하면은 또 이제 함께 하는 거. 그래서 대부분 요즘 회사들은 4개 사이클을 만들어냅니다. 4개 사이클. 단점은 수분에 약합니다. 네. 뭐 쓰셔보셔서 알겠지만 근데 뭐 지금은 많이 익숙해져서 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과산화수소가 한 58%가 퍼지거든요. 그 기체가 돼가지고. 그럼 얘가 물이 있으면 그 과산화수소를 잡아먹어요. 그럼 농도가 자꾸 떨어져요. 떨어지면은 그 안에 센서가 있거든요. 과산화수소 농도를 체크하는. 걔가 이제 캔서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분 제거가 많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파우치도 보면 이오가스 파우치를 못 씁니다. 왜냐? 이오가스 파우치는 종이에요. 그 얘가 종이가 들어가면은 과산화수소가 다 흡수해버려요. 뭐 일회용 수습 이런 거 넣으면은 막 쭉쭉 당겨가지고 그냥 바로 사이클 캔슬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타이백 파우치를 쓰죠. 타이백 파우치는 거의 플라스틱하고 비슷해요. 비닐하고 비슷해서 이게 뭐 물이나 이렇게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과산화수소 멸균기의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저온 멸균기 종류 한번 설명드릴게요.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감마 있죠? 감마. 이게 아마 원주의 메디피아인가? 거기서 이거는 이제 공장 대용량입니다. 대용량. 광선입니다. 광선. 그 다음에 페라세틱 애시드, 과초산. 여기 좀 오래되신 분들은 알 것 같은데 옛날에 스테리스 시스템 1이라는 장비가 있었습니다. 시스템 1이라는 장비가 있었는데 2005년인가 7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FDA에서 이제 뭐 쓰지 마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다 없어졌죠. 옛날에 수술실에 꼭 한 대는 있었죠. 스테리스 시스템 1이라는 과초산. 그 다음에 이제 하이드로젠 페록사이드, H2O2 과산화수소 멸균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포름알데하이드가 있습니다. 포름알데하이드. 네, 포름알데하이드 이제 개팅계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3년 전에 단종이 됐죠. 더 이상 안 합니다. 에틸렌 옥사이드가 있죠. 지금 이제 거의 100% ETO. 지금 우리나라 3M이 거의 뭐 95% 이상 다 하고 있죠. 예. 8XL이라는 제품이고 대략 한 250리터 정도 될 거예요. 이제 저온 멸균 종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2개만 표시했는데 왜냐하면 포름알데하이드는 날라갔으니까 이제 더 이상 안 하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제 에틸렌 옥사이드는 대략 한 사이클 시간 한 10시간, 12시간 정도 걸리죠. 근데 얘도
멸균 하는 데는 한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려요. 1시간, 1시간 반, 50분, 뭐, 좀 이 안에 들어간 거에 따라 다른데. 근데 이거 막 ETO 가스를 에어레이션이라 그러죠. 막 이걸 막 정화시켜가지고 이제 계속 8시간, 10시간 계속 정화시켜가지고 밖으로 내보내야 되니 그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고. 예전에는, 예전 이제 쌤들 아시겠지만은 예전엔 전부 다 그 1000리터짜리 ETO 썼죠. 12% ETO, 88% 프레온을 썼죠. 88대 12. 그게 프레온이 오존을 파괴한다 그래서 없어졌죠. 국내 전 세계적으로 단종이 됐죠. 그래서 가져온 게 포름알데하이드입니다. 포름알데하이드. 방법이 없는 거예요. 100% ETO는 이게 폭발성이 있어가지고 300리터 이상 못 만듭니다. 300리터 이상. 그러니까 대략 지금 ADXL이 대략 한 254리터인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전부 다 1000리터짜리 썼거든요. 막 1000리터에 정말 밤에 퇴근할 때 때려놓고 그냥 아침에 출근해서 딱 꺼내면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게 그러면은 1000리터면은 3M의 ADXL이 5대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감당이 안 되는, 왜냐하면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공간도 없고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시다가 게팅게의 포름알데하이드를 가져왔죠. 얘는 시간이 얼마 되냐면은 한 6시간, 7시간 정도 걸려요. 6시간, 7시간. 그러니까 이게 ET보다는 좀 짧죠. 짧고 그다음에 이 용량이 한 400리터, 500리터 정도 되거든요. 용량은 한 2배 되고 하니까 이걸 가져왔는데 이게 또 유럽에서는 안 쓰는 분위기거든요. 예전부터.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서도 따라서 이제 게팅게에서 아마 단종을 시킨 것 같아요. 저도 들었습니다. 3년 전에 단종을 시켰다고. 그러면 이제 지금 남는 거는 ETO하고 이제 과산화수소 멸균기 2개가 남은 거죠. 네. 페라세틱 애시드도 단종이 됐고. 이제 멸균온이 과산화수소입니다. 과산화수소. 이제 집에서 사용하는 소독제가 대략 한 많이 쓰시죠? 3에서 6%. 예. 그 다음에 멸균온으로 사용할 수 있는 58%입니다. 모든 회사가 다 똑같습니다. 58%. 국내에 한 30개 있다 그랬잖아요. 다 58%를 씁니다. 58%. 이게 아마 지금 다 아마 많이 쓰시고 계실 것 같은데 경험이 이제 얘가 엄청 따끔거립니다. 이거 만약에 이게 포장재 타이백 같은 거 한 2번, 3번 쓰잖아요. 그러면 얘가 좀 이게 종이처럼 비슷하게 되거든요. 그럼 얘가 이제 과산화수소 그가 달라붙어 가지고 이게 안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만지면 장갑 안 끼고 만지면 따가워. 거의 그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그 왜 양은 냄비에 라면 끓일 때 보면은 잘못 잡으면 뜨거워. 그 정도로 물집 생기는 정도 수준으로 납니다. 그래서 방법 없어요. 그냥 참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흐르는 물에 뭐 MSDS 보면 흐르는 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한 20분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물집 하나 생기고. 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과산화수소 특징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데 그냥 디스어드밴 약점만 좀 설명을 드리면 장점은 많으니까 빠르고 뭐 그다음 흡수성 재질에 약하고 그다음에 특정한 포장 방식 타이백을 원한다. 그러면은 과산화수소 멸균기는 어떻게 이제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냐 보시면은 액체가 있잖아요. 액체. 얘가 대략 한 12mm 정도 돼요. 12mm. 스테라도도 한 8mm, 12mm 그 정도 됩니다. 12mm의 요 카트리지 안에 12mm의 과산화수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어떤 거는 카세트 방식이 있고 어떤 거는 카트리지 방식이 있는데 요즘은 카트리지 방식이 대세죠. 카트리지 방식으로 집어넣으면 얘 액체가 분사기를 통해서 안에서 기체가 되는 겁니다. 안에서는 기체가 됩니다. 기체. 과산화수소 기체가 됩니다. 기체가 돼서 그 기체가 그 가스가 멸균을 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좀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요. Safety for patient, 환자 안전은 이제 이게 멸균이 잘 되냐 안 되냐 부분인데 이거는 뭐 모든 회사가 다 이제 과산화수소 자체가 이제 검증이 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논란의 여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처음에 90년대 들어올 때는 막 이게 뭐 스팀보다 약하다 뭐 하다 했는데 근데 당연히 스팀보다 약하겠죠. 왜냐하면 134도로 막 끓여가지고 막 이 균을 죽이는 거하고 가스로 죽이는 거하고는 스팀이 훨 낫죠 당연히.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가장 많이 문제가 됐던 게 기구 안전입니다. 기구 안전. 기구 안전인데 기구 안전이 왜 문제가 됐냐면 스팀은 일반 기구 다 집어넣지만 과산화수소는 지금 집어넣을 때 보면 조금 비싼 기구들 많이 집어넣거든요. 고가 기구. 예를 들면 정형외과에 뭐 라이트 케이블 뭐 이런 뭐 카메라 이런 것들을 뭐 요즘은 집어넣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라이트 케이블 뭐 이런 것들을 집어넣으면 좀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돌리고 난 다음에 이게 뭐 피복이 벗겨졌네 뭐 색깔이 변했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요즘은 이제 저도 이제 잘 정확하게 이제 들어서 모르겠지만 예전에 제가 이제 근무를 했을 때는 이제 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장 좀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구 안전인데 기구 안전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멸균 온도 꼭 지켜야 되고요. 50에서 55도 저온이거든요. 55도 넘어가면 안 되고 과산화수소 농도가 58%, 네, 58%씩. 어떤 거는 90%까지 올라가는 게 있어요. 네, 뭐더 좋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이알칼라인을 쓰게 되면 중화제를 써야 된다고. 92%까지 올라가게 되면 또 뭔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낮은 농도의 과산화수소 양으로 이제 저거를 하는 게 이제 기술이 필요하다.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구 안전에서 보면은 많은 기구 회사에서 요청하지 않아요. 아, 우리 뭐 꼭 뭐 우리 회사를 쓰기 위해서는 뭐 우리 회사에 뭐 테스트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수술기구, 의료기구 회사들이 안 하는데 전 세계에서 딱 하나 합니다. 다빈치. 네. 그래서 다빈치 애들은 세척기도 뭐죠? 자기들 뭐 검증받은 세척기 쓰라 그러고 다 돼요. 다 되는데 또 검증받은 사이클만 쓰래요. 또 자기 또 다빈치 사이클 또 들어가 있고 이 과산화수소 멸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받으랍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다 받아놨고 보시면 레터로 다 받아놨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도 개발한 지 좀 오래됐죠. 그래서 유럽은 개발된 지 오래됐는데 한국은 아직 들어오질 않았으니까 내년 초에 이제 챔버가 이제 가지고 들어오게 되는데 저희도 이제 이런 기구 회사들로부터 인스트루먼트 컴패터빌리티라 그래가지고 이제 호환이 됩니다. 이런 레터들을 많이 받아놨는데 이제 바뀌게 되죠. 이거 이제 새로운 건데 뭐냐면 이제 미국은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미국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고 유럽은 이제 New MDR 그래서 EU MDR Medical Device Regulation이라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제 의료기기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컨펌이 된 거는 뭐냐면은 기존의 테스트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그리고 ISO IC 17025에 의하여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또 재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의 많은 회사들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면은 토탈 도즈 개념이라 그래서 총 투여량이 예를 들어서 12mm다, 10mm고 몇 프로다 그러면은 얘는 30분을 하면은 여기까지 되고 40분을 하면은 뭐 루멘이 1cm에 뭐 지름이 1cm에 1m까지 되고 이런 개념으로 지금 다 정립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아마 이게 전 세계적으로 똑같을 거예요. 지금 이제 이렇게 바뀌어 나가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아마 그런 옛날에 뭐 이게 기구 되냐 저 기구 되냐 그거는 저희는 물론 이제 저희도 설명을 다 드리겠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아마 그게 논란의 여지는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필요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단 하나 다빈치 빼고요. 예, 다빈치. 예. 다빈치는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다빈치는 이제 다 큰 회사들은 다 받아놨죠. 그 다음에 이제 저온 멸균의 숙제인데 How to remove 가스를 어떻게 없애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온은 10시간 정도 에어레이션 쭉 돌려서 하고 포르말데하이드는 대략 한 6시간 토탈 사이클이 한 6시간 정도 되는데 걔도 마찬가지예요. 5시간은 계속 막 포르말데하이드를 막 공기하고 섞어가지고 계속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과산화수소 멸균기는 뭐냐? 안에 과산화수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과산화수소. 그러면 이 과산화수소를 없애는 게 또 가장 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자 과산화수소가 잘 안 없애지고 사이클이 끝났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일단은 사용하시는 선생님 문이 쫙 열려요. 그럼 과산화수소가 쫙 나와요. 그러면 얼굴이 막 따끔따끔 안경 안 쓰시면은 거의 이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과산화수소를 물론 소량은 안전하겠죠. 안전하겠지만은 이게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될지 이게 0.007 ppm인가 있습니다. 국제 기준이 있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재진 않잖아요. 과산화수소 멸균기는. ETO는 배지 달아놓고 막 삐삐삐 재는데 과산화수소는 안 재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온 멸균의 숙제는 과산화수소를 어떻게 없애느냐인데 지금까지 기존의 기술은 어떻게 했냐면은 플라즈마입니다. 플라즈마를 걸어서 이게 기체잖아요. 아까 제가 과산화수소 기체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과산화수소 기체에 RF 에너지 그 플라즈마를 계속 걸면 얘가 바뀌는 겁니다. 이게 플라즈마 상태로. 플라즈마 상태가 이제 거의 뭐라 그러냐면은 그 남아있는 과산화수소가 다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소량의 물 정도 남는 아주 보이지 않는 물과 공기가 되는데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플라즈마 하나로 이제 과산화수소를 없앴는데 요거는 이제 저희는 조금 더 한 2중, 3중 장치를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용자 안전은 이제 사용하시는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 안전이죠. 우리 또 여사님들 안전인데, 그 과산화수소의 방출량 기준치 이하 방류인데 쭉 밑에 보시면 0.007 pp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만족할 겁니다. 대부분 만족하고. 근데 이게 이제 테스트 할 때 보면은 뭐냐면 이제 완전 새 장비로 테스트 하는데 이게 한 5년, 10년이 지나다 보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르죠. 그 다음에 이제 과산화수소를 가장 두 번째 보시면은 가장 다이렉트로 접촉하는 게 뭐냐면은 이거 뭐 카제트다, 카트리지다, 여기서 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정말 58%는 정말 뜨거운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완전히 실된 카트리지 방식이냐, 이것도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나오는 거는 이제 과산화수소를 하기 위해서 트리플 액션, 3중 플라즈마 걸어서 한번 없애주고, 카텔라이저가 이제 촉매제인데 촉매제 통해서 한번 걸러주고, 그 다음에 밖에 나올 때 필터 통해서 한번 걸러주고, 3중으로 이렇게 하는 데가 이제 요즘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0.007 ppm이고, 네. 다음에 제가 이제 앞으로 챔버하고 저희가 이제 가져오게 될 제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제품을 설명하면서 선생님 사용하시는 거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이제 설명드린 게 세척기는 딘트레이, 멸균기 사이즈 할 때 멸균기는 STU 몇 개 들어가요? 그러면 이 과산화수소 멸균기는 없습니다. 얘는 딘트레이도 없고 STU도 없기 때문에 그 전체의 사용을 얼마 하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이제 이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보면 전체 챔버 볼륨이 있고 그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챔버 볼륨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전체 볼륨은 중요하지 않죠. 사용하는 게 중요하죠. 왜냐?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지금 쌤들 쓰시고 있는 것 중에도 있을 겁니다. 동그란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는 안에 사각의 렉이 들어가기 때문에 옆에는 다 죽죠. 그 다음에 이게 네모나게 돼 있어도 이 중간에 이렇게 또 철망으로 이렇게 해놓은 게 있습니다. 아마 지금 사용하시고 있는 수도 있을 거예요. 걔는 그러면 한 50% 이상 죽어요. 뭐 실제 용량은 150리터인데 한 93리터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게 이제 워낙 그 챔버를 가지고 많이 이제 얘기를 하다, 그 챔버 용량 가지고 많이 얘기하다 보기 때문에 세척기는 어차피 딘트레이 다 올리기 때문에 이게 뭐 350리터가 되든 380리터가 되든 15개면 딱 맞아요. 근데 얘는 넓으면 넓을수록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140리터 정도, 정도 볼륨을 사용할 수 있고, 그러면 지금 현재 93리터를 사용하시고 계시다면 거의 한 1.7배? 1.56배 정도를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제 개발, 이제 유럽은 더 이제, 미국은 이 과산화수소 멸균기를 많이 쓰는데 유럽은 많이 안 써요. 유럽은 예를 들면 스팀이 한 10대 있고 과산화수소는 보조로 한 2대 있고, 미국은 과산화수소 멸균기가, 플라즈마 멸균기가 대략 한 7, 8대까지 쓰거든요. 유럽은 많이 안 써요. 네, 스팀을 많이 쓰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제 대부분 스팀 집어넣을 때는 물기를 물론 빼려고 노력은 하지만 막 100% 빼고 그러진 못하거든요. 그래서 막 집어넣다가 이게 이제 과산화수소 멸균기 나와서 써보니 이게 막 계속 캔슬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한테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 쪽 회사들은 요걸 많이 달아요. 습도 센서를 많이 달아요. 습도 센서를 달아가지고 매 사이클 시작 전에 사이클을 딱 누르면 습도 센서가 이거 습도가 높습니다 라고 알려주면서 캔슬할까요? 아니면은 기다릴까요? 그래가지고 야, 습도 좀 빼줘. 뭐 드라잉 기능 것들이, 물론 모든 멸균기에 드라잉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드라잉 기능으로 해서 습도를 빼는 거죠. 그래서 습도 센서가 0. 예를 들입니다. 습도가 1을 유지해야 되는데 얘가 1.2가 됐으면 얘가 1이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이 딱 떨어지면 그때 이제 돌리는 거죠.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이게 중간에 그 습도 때문에 사이클이 캔슬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미 과산화수소는 터졌죠. 돈은 날라갔고, 그 다음에 또 얘가 또 이제 또 다시, 왜냐하면 중간에 터졌잖아요. 그럼 얘가 또 장비가, 이게 요즘은 옛날 장비는 참 투박하지만 괜찮아요. 요즘 다 컴퓨터 한 대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얘가 자기 막 한 5분 10분 생각합니다. 내가 어디서 캔슬이 났지? 뭐 어떻게 됐지? 다시 드라이하고 뭐 해가지고 다시 돌아오는데 한 15분 20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이제 습도 센서가 아마 필요할 겁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다음에 이제 플라즈마 발생 장치.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플래티넘 캐탈라이저, 그래서 저게 백금 촉매제거든요. 그 다음에 액티베이티드 카본 필터 통해 가지고 이제 3중으로 이제 플라즈마를 그 과산화수소를 걸러주기 때문에 문이 열렸었거나 아니면 좀 오래돼도, 장비가 좀 오래돼도 과산화수소 그런 뭐 개개한 냄새가 난다거나 그런 부분은 많이 없을 겁니다.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뭐 다들 이제 터치 스크린은 쓰시니까요. 예, 요즘 이제 국산 중에 터치 스크린을 안 쓰시는 분들 회사도 몇 개는 보긴 봤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장비가 이렇게 뭐 몇 도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표시가 되게 요즘 이렇게 다 나오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멸균은 카트리지고요. 예, 이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비싸잖아요. 이게 과산화수소 멸균기 하나 사면 한 3, 4년 돌리면 장비값 한 대 나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 카트리지거든요. 과산화수소. 예, 과산화수소 가격이 좀 비싸죠. 한 사이클. 예, 그다음 저희는 11mm고 H2O2 58%고 저희는 뭐 챔버를 통해서 확 낮춰서 이렇게 좀 국내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멸균 챔버. 예, 멸균 챔버 보시면은 확실히 이게 대략 한 17.5cm잖아요. 네. 아래 위로 2단을 쓸 수 있고,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지금 140리터인데 이 정도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93리터 정도 되면, 네. 뎁스는 똑같은데 여기서부터 한 여기까지밖에 못 쓸 거예요. 네. 기존에 아마 어떤 나와 있는 제품은. 자, 이제 사이클. 이건 내용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패스트 사이클 30분. 네. 제가 말씀드린 관이 없는 사이클이고요. 플렉스 사이클. 플렉스 사이클은 플렉스블 엔도스코프인데 여기 보시면은 뭐 깨알같이 적어놨습니다. 뭐 지름이 1mm에 뭐 길이가 1.1m 뭐 요런, 네. 요거는 이제 요런 사이클이 있다. 패스트, 플렉스, 그다음에 스탠다드, 네. 그다음에 인텐시브. 요렇게 여기 이제 루멘이 몇 개가 들어가고 지름이 어떻게 되고 이제 깨알같이 적혀져 있는데,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한 세 가지 사이클이 있다 그랬는데 플렉서블하고 리지드를 같이 섞는 게 하나 있어가지고 4가지 사이클. 요즘 대부분 다 4가지 사이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들 결정하시면 되는 거죠. 이게 뭐야? 아무런 관이 없는 간단한 거는 그냥 패스 사이클 누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트로카 이런 게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저희는 아마 스탠다드 사이클 누르면 되고, 그거는 이제 그렇게 아마 분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40리터짜리도 있는데요. 40리터짜리 PL40이라고 하는데 이제 유저블 볼륨은 50리터죠. 기존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실제 용량은 50리터인데 전체 용량은 50리터인데 그 안에 또 뭐 철제 바스켓이 하나 들어가 있고 대략 한 36리터. 그러니까 차이가 확 나죠. 36리터, 50리터 정도 되면. 얘도 똑같이 이제 습도 센서가 들어가 있고, 예. 플라즈마 발생 장치, 플라티넘 카탈라이저, 백금 촉매제, 카본 필터를 통해서 이제 과산화수소를 완전히 이제 그러니까 0.007 ppm이 국제 기준이었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좀 금방 넘어갔는데 우리 기준은 그거의 70배 이하로 떨어집니다. 0.00007 ppm 정도가 나옵니다. 네, 이거 똑같고요. 얘는 이제 칼라 터치 스크린 7인치 아무래도 작다 보니까, 네. 얘는 싱글 하나의 카트리지로 이제 2개 사이클을 돌릴 수 있습니다. 네, 왜냐면 여기 용량이 작으니까.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저기 카트리지 아마 국산 중에 냉동이 아니고 냉장 보관을 요구하는 데가 있을 거예요. 예, 그건 아니고 저희는 이제 그냥 실온에서 보관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사이클 똑같습니다. 똑같다기보다는 한 2분씩 빠르죠. 아무래도 작다 보니까. 네. 여기까지 제가 이제 그 세척, 멸균, 스팀 멸균, 그 다음에 이제 저온 멸균에 관해 이제 좀 설명을 드렸고요. 네. 질문을 좀 받고 마지막 코멘트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전주는 매년 저기 한옥마을, 그 다음에 이제 막걸리 골목 가느라고 내려왔는데 저희가 키우는 개가 있는데 작년에 이렇게 강양으로는 처음이네요. 하여튼 내년에도 꼭 다시 좀 뵙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